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그 자바 FX 브라우저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미리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프로그램에서 배치 파일이라든지 쉘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뭐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시험 시작 전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시작할 때가 되면은 시험 시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치 파일을 실행시키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보여야 됩니다. 화면이 보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예전에도 그 언급을 했었지만 브라우저가 그 치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한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라우저를 그 사용을 하다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다른 쪽으로 포커스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지금 마우스를 다른 데서 눌렀습니다. 지금 듀얼 모니터인데 다른 데서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포커스를 잃어서 바로 로그아웃이 진행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딱 그 브라우저 안에서만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키보드와 마우스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키보드에서도 핫키를 사용하면은 안 됩니다. 핫키는 대부분 막아놨는데 혹시 동작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로그아웃 되도록, 강제로 로그아웃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핫키를 가능한 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 시험 치다 보면은 그 핫키를 사용해 가지고 로그아웃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은 일회용 암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일회용 암호를 입력하고, 인정 토큰이라는 것은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6자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인정 토큰을 입력을 해서 두 가지 그 일회용 암호와 인정 토큰이 모두 맞아야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문제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수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submit and ru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면은 이와 같이 실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입력했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수정해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15번째 줄은 지금 14번째 여기 넘어가서 그렇게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수정을 하면은 이와 같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위에 이 줄 번호가 하나 차이가 나는 거는, 아이쿠, 지금 여러분 다른 학생들 들어와서 로그인 해주다가 다시 이렇게 로그아웃 되어 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다가 다른 모니터에
다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시험 치는 도중에도 이렇게 포커스 잃어서 로그아웃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로그아웃 되면은 다시 로그인이 안 됩니다. 지금 P001 했었는데 자, 이미 로그아웃 돼서 더 이상 로그인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다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자바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자바 8 SE API와 자바 11 SE API를 뒀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API도 있는데 아마 두 개 8이나 11을 보면서 하면 될 겁니다. 8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 이 API를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빠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로컬 호스트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학과 서버로 가서 이렇게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좀 더 빠르게 동작할 겁니다. 필요한 것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키보드 핫키 사용해서 전 화면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고백 한 칸 뒤로 가는 거와 릴로드 현재 화면 다시 로딩하는 것과 주 화면 시험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 번 들어왔다 그러면은 주 화면으로 이동하면 바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 봤던 문제 클릭해서 시험을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바 11 AP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PI 구조와 좀 다르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듈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베이스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치로 들어가서 같이 flow publisher 이런 식으로 치면은 해당되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바로 서치를 통해서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이 API, 자바 API들을 찾아서 시험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문제가 주어질 거고 그러면 1번, 2번 해서 답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2번 답 안 쓰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운다라든지 또는 나는 학번 이름 안 쓰고 싶어 해서 이런 식으로 지우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주어져 있는 답안에 주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수정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채점하는데 곤란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직 저장되지 않았고 서브밋 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 라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계속 로그인한 학생들이 있는데 로그인한 학생들 수락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이게 포커스를 잃어버리니까 일단 진행하고 그대로 다시 끝나면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수정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지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부분들이어서 주어지는 코드와 그 다음 답안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들은 변경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채점하고 평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코드 구조를 바꿔버리면은. 그리고 그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두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 메소드를 지정하시오 그러면 거기다가 메소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코멘트가 없는 경우에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투두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코딩을 해버리면 나중에 채점할 때 채점해야 될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코드 또는 문장의 형식 안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답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시험을 다 친 사람들은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서 나오면 됩니다. 확인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바 fx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시험 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